계약갱신 청구권은 2+2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4년을 보장하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간단한 내용 같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한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셔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회에 한해서 한 번의 계약기간, 즉 2년을 더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4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사유는 첫 번째,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좀비속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는 경우. 두 번째,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고 있는 등의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거절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 그리고 최근 판례를 통해 논란이 된 사례들을 살펴보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었던 대법원 판례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임대인은 직계 좀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했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의 실거주가 거짓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1심, 2심에서는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 판결은 반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이 처음엔 본인이 입주하는 걸로 얘기하다가 추후에 노부모의 입주로 변경되어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이유인데요. 물론 다른 정황들을 봐도 실제 입주한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거주 입증 책임 또한 임대인에게 있으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제 입주한다는 증빙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임대인의 주장이 거짓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입증 책임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한 판결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만료 2개월에서 6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은 계약 연장 또는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데요. 서로 아무런 얘기 없이 이 기간을 지나가게 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은 연장되게 됩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경우 임차인은 기존 계약 기간 2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계약갱신 청구권 주장으로 또 2년, 총 6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자동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고 현재 거주하고 있던 계약 연수와 상관없이 1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10년을 거주했다 하더라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한 번은 사용할 수 있고 2년은 더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사례는 제 개인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판례인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연장 계약 후 임차인의 중도 해지 사례입니다. 본래 좀 전에 말씀드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다는 점 외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도 묵시적 갱신을 준용해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되는 사례이므로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판결했지만 고등법원에선 1심 판결과 반대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중도 해지를 인정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판결 이전에도 임차인은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은 이미 나와 있었는데요. 이번 판례로 더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는 달리 임대인,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계약이 연장되고 계약서도 새로 작성했는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현명하게 또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임대인입니다. 첫 번째, 연장 계약 시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계약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로 협의한 사항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는 경우 증빙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내용 증명, 녹취, 이삿짐 예약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만기 2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연장 또는 해지 의사를 통보한다는 특약을 작성해 놓으시고요. 실제로 통보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임차인입니다. 첫 번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아직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추후 2년의 계약기간을 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시기 또는 다른 사유로 처음부터 2년 6개월 또는 3년의 계약기간을 원하는 임차인분들도 계시는데요. 애매한 계약기간은 대부분의 임대인분들이 원하는 조건은 아니라서 매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2년 계약하시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후 이사 나가고 싶은 날로부터 3개월 전에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맞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임대차법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연장 계약 시 임대인과 마찰이 생기는 게 싫어서 5% 이상 보증금을 올려주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계약서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명시했더라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임대차 3법은 시행 당시부터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비판을 받을 만큼 급하게 시작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난 현재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요. 형평성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분쟁거리가 없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